이 기술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, 의외로. 내가 숨겨놓고 있던 비장의 기술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. 자, 저는 다인원 그림보다 한 명만 단독으로 나오는 일러스트를 많이 그려왔고, 근래에는 그림 한 장에 적으면 3명, 많으면 6명 정도의 다인원 그림을 그려야 할 일이 생겨서 그리게 되었는데요. 그림들을 저 나름대로 채워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그림이 꽉 차 보이지 않고 무언가 허전한 기분만 듭니다. 이 허전해 보이는 이유가 정리되지 않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못 느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물론 한두만 보태려면은 항상 보탤 수 있어요. 사람이 마음 먹고 이것도 수정하자 저것도 수정하자고 하면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걸 모두를 다 수정할 수 있어. 완벽한 건 이 세상에 없으니까.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꼬투리 잡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죠. 어느 정도는 다 괜찮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막 비어 보인다? 라고 느낄 거가 많이 없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인원을 그릴 때 이 배경을 좀 잘 채우는 방법에 대한 팁을 드릴 수는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려주도록 할게요. 네거티브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뭔지 알아요? 제가 이론적인 지식은 좀 부족해서 괜찮아요. 왜냐면 이거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, 생각보다도. 이거는 고도란 대생 쪽에서 쓰는 이론인데, 뜻은 뭐냐면은요, 빈 공간이란 뜻이에요. 자, 그거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, 자,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나는 이제 캐릭터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캐릭터에 집중하게 되고, 주변에 요 나머지 공간들은 비어있는 상태 있잖아요. 공의 상태로 인지하기 쉬워요. 이것은 존재하는 것, 유. 요 뒤에 있는 것은 무, 없는 공간. 이 무의 공간을 이 데생에서는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캐릭터에서 쓰는 디자인 이론을 배경에는 좀 쉬이 잘 안 쓰고는 해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기도 이제 셀식으로 그리는 스타일이니까 면 나누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을 거예요. 네네. 사실은 이 배경도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면이라고 인지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뇌로서 인식이 되어 있을 때 캐릭터는 존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얘에 집중하다 보니까 얘는 별로 이제 면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뇌가 인식을 하는 것 뿐이지, 우리가 생각하기로는.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뇌가 거쳐지기 전에 눈이 먼저 들어오잖아요. 보고 본 걸 뇌가 한번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눈은 해석을 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눈 자체로는 네. 그쵸. 눈 자체로는 그냥 볼 뿐이야.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적으로 느꼈던 이 공간도 하나의 면으로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. 그것이 네거티브 스페이스의 개념이에요.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간이라고 하는 거는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이잖아요. 그쵸? 근데 우리가 이 자간을 얼마나 놓느냐에 따라서 또 더 이뻐 보이기도 하고 덜 이뻐 보이기도 하잖아요. 그런 것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이 여백조차도 하나의 면이기 때문에 요 디자인감, 이 박자감이 결국에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. 빈 공간조차도 면이야,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. 자, 그래가지고 한번 이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한번 보자면은요. 자, 이 그림이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요 그림은 괜찮은데요? 안 비어 보여요? 라고 말을 했잖아요. 그쵸? 자, 여기서 빈 공간을 나누는 방법들이 있어요. 자기도 아마 무의식적으로 했을 텐데, 예를 들면은 요 부분이 아주 강력한 면 나누기의 역할을 하고 있죠. 정확히 A, B, C예요.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면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3등분이 됐죠. 3등분이 되면은 우리의 눈은 요거 하나하나를 뭐 요거는 빈 공간이니까 얘는 아니고 없는 거고, 뭐 요거는 존재하는 거고 얘는 또 아닌 거고, 이런 식으로 건너뛰지 못해요.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받아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나눠진 대로 이거는 요만큼의 면이야, 얘는 이만큼의 면이야, 여기도 이만큼의 면이야 하면서 3개나 있네 라고 생각해요. 해석하는 뇌는 빈 공간이라 생각할지라도 눈은 3개가 있네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은 여기서 밀도가 그만큼 늘어난 거가 되는 거죠. 이해되죠? 네네. 면 나누기의 이론이 그런 거잖아요. 면을 나눌수록 밀도가 올라가잖아요. 이게 배경도 똑같이 면 나누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, 결론적으로 얘기하면. 자, 근데 이것뿐만이 끝이 아니에요. 사실 이 네거티브 스페이스는 캐릭터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. 자, 여기까지가 C예요. 자, 엄연히 말하면은 여기는 D예요. 여기 또 다 면이 들어가요. 몇 개가 나눠지냐에 따라서 점점 밀도가 올라가요. 그러니까 나는 캐릭터 뒤쪽은 다 빈 공간이다 라고 느껴지지만은 실제로는 이 캐릭터가 어떤 포즈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빈 공간의 형태가 남잖아요. 이렇게 얘 하나하나의 블록이 전부 다 밀도의 역할을 해요. 이게 단체 샷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해져요.
일단은 자기가 이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면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 캐릭터 사이사이의 공간조차도 밀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가 배경을 좀 쉽게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. 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그래 생각보다는 많이 비지 않는 편이에요.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적당한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캐릭터를 배치를 할 때 가끔씩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무슨 실수를 많이 하냐면은 얘들을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면이 실제로는 얘들이 겹침으로써 살짝 나누어질 수 있었던 게 약간 이 부분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면이 두 개로 나눠졌죠. 그럼 얘는 A, B 두 개인 거예요. 요 위치에서.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? 저기가 하나가 돼버리죠. 통째로. 그러면은 내가 하나의 공간을 손해본 거예요. 그만큼. 그래서 이거를 절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만약에 캐릭터를 내가 아예 겹쳐놓으면 또 어떻게 돼요? 아예 겹쳐놓으면 이제 아예 스페이스가 사라져버린 거죠. 이럴 때는. 그러면은 아예 완전 손해본 거가 되는 거예요. 이럴 때는. 요 바깥쪽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. 이 바깥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가 통째로 빈 공간 하나짜리인데 근데 만약에 요거를 어떻게 배치를 잘 해가지고 요 부분이 한번 끊기잖아요. 그러면 하나, 두 개예요. 이러면 밀도가 오히려 늘어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조금 비어 보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? 이런 부분들이 좀 비어요. 여기 안쪽은 괜찮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비잖아요. 그러면은 저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은 이 노란색을 안쪽에다 그렸을 수도 있어요. 약간 이런 식으로 디자인 배치를 해주면은 여기서 얘랑 얘가 나눠지잖아. 이렇게 하면 비지 않아요. 느껴져요 혹시? 네. 그쵸? 확실히 아까보다.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땜빵 칠 수 있는 거야. 자,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자기가 어느 정도 스페이스를 좀 나눠놨어요. 이렇게 지금 보면 이쪽이랑 이쪽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. 근데 내가 만약에 머리를 좀 쓴다면은 뭘 할 수 있겠어요? 여기 흰색을 좀 더 연장하면은 검은색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. 얘는 얘대로 좀 더 들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 부분은 또 나눠지죠. 물론 여기 이렇게 딱 안 붙여도 됩니다.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나눠지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붙이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. 그 다음에 얘도 한 번 더 쪼개. 자, 이렇게 하면은 밀도가 달라져요. 벌써 느껴질걸요?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. 더 늘어나죠?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막 이렇게 파티클을 안 뿌려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이. 확실히 저 진짜 파티클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아까 제가 이 겹침 정도도 중요하다 했잖아요. 여기도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끼어져 있는 이 부분이 좀 작아요. 그러니까 얘도 면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죠. 그래서 저 면이 보여질 정도로 띄워준다면은 훨씬 더 좋겠죠. 너무 떨어뜨려서 여기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애매하게 하나, 둘 정도의 여백이 남죠. 이 친구도 이 부분을 조금 살릴 수 있을 정도까지 여백을 살짝 살려가면서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내가 캐릭터는 똑같이 그렸지만은 이 캐릭터 사이사이에 있는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최대한 가져갈 수 있죠.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보다 밀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? 가운데 사이사이가 정보값이 좀 생긴다는 느낌이잖아요.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여기 너무 였다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들었어요? 요 효과 있죠? 요 효과. 네네. 요거 보고 한 소리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잘하면은 여기를 한 번 나눌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애예요. 요것만으로도 여기를 또 나눌 수 있잖아요. A, B, C, D 하고. 근데 얘가 일을 못하고 있죠. 왜냐면 밝은 데다가 밝은 걸 넣어버려서. 이러면은 얘가 대비가 안 나기 때문에 얘가 존재감이 없으니까 나누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.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내가 스페이스를 나누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좀 내려서 얘 선이 보일 수 있을 때까지 좀 비켜줘야 돼요. 지금은 덮여서 아예 안 보이잖아요.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좀 더 의식적으로 이 부분에 면이 느껴지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요 빛은 더 센 게 나요. 얘로 인해서 여기를 한 번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여기 있으면 여기를 이득 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밀도가 또 한 번 더 올라가죠. 너무 또렷한 건 좀 촌스러우니까 적당히 사라지는 않는 정도까지 잡아주면은 한 요 정도 되죠. 그러니까 이 빛조차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스페이스인 거야.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니까 없는 거라고 또 생각하잖아요. 우리 시각은 그냥 나눠지는 대로 보기 때문에 얘가 나누는 것조차도 다 면적이 돼요.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. 만약에 내가 이 상단 부분을 또 나누고 싶어요. 근데 내가 뭔가 이런 새로운 오브젝트를 그려서 여기를 아예 갈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딱딱딱딱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빛 효과를 또렷하게 여기까지만 넣는 것만으로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분할할 수 있게 돼요.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이 경계선이 보여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세게 넣어버리면은 경계선이 사라져버리잖아요. 없잖아요. 그럼 이거는 면을 나누는 힘을 가져가지 못해요.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땐 일부러 선명하게 놓는 것이 포인트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을 응용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오브젝트, 존재하는 것을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공간들을 계속해서 분할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. 자, 요것이
이제 수정하기 전 모습이고 이게 수정한 후의 모습이죠. 지금 보시면 단순히 이게 그냥 효과가 추가됐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네거티브 스페이스에 대한 그런 개념 그리고 감각을 좀 일깨워졌을 때 이 느낌이 나는 거예요. 자기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런 되게 간단한 수정만 조금 더 했는데도 훨씬 더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다수 캐릭터를 그릴 때 배경을 채워야 할 때 근데 뭔가 생각은 나지 않을 때 이렇게 면을 나눌 수 있는 뭔가 거리를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잘 머리를 굴려서 쓰시면은 내가 굳이 뭐 새로운 오브젝트를 더 그리지 않고도 이렇게 밀도를 아주 크게 이득 보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.